알고 삽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좋은 상식과 뒤에 보면 이렇게 운동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4월부터 디스크도 한약이 의료보험이 됩니다. 6개 질환이 한약 의료보험이 돼서 한 방이 되게 사실은 비싸가지고 사실 문턱이 높았는데 6개 질환이 한약에서는 의료보험이 됩니다. 6개 질환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뭐냐면 전체 디스크, 소화불량, 기능성 소화불량, 그 다음에 만성 비염, 그 다음에 생리통, 그 다음에 구안화사, 그리고 중풍 후유증.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가족 중에 여기 6개 질환이 안 걸리신 분들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병원에 오시면 국가에서 의료보험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한 달 정도는 국가에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사보험으로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험이 되는 6개 질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여기 저한테 오신다면 제가 여러분들 더 좋은 처방을 비하면서 이렇게 보약이 될 수 있는 처방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6개 질환이 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한 방을 좀 더 애용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올해부터 굉장히 좋은 어떤 기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소책자인데 이거 보시면 소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제 서두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책을 썼습니다. 책을 소책자 강의한 내용을 소책자로 썼는데요. 제가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마치 중병에 걸린 환자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 심정입니다. 이렇게 환자 같다. 중병에 걸린. 그래서 집안에 여기 맨 앞에 있습니다. 집안의 작은 할아버지 신홍규님이 일제 때 독립군 대진단 단장이고 동학의 일파인 원종교의 대종원장이었다. 동학은 아시겠지만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그런 역사 이렇게 부흥운동이었습니까? 지청청 작물과 대전자령 전투에서 군의관으로 참여하고 그 공로로 건국훈장 애족장을 소원받았다. 그래서 제가 한 4년을 그 자료를 조사해서 할아버지 독립운동을 한 것을 입증해가지고 소원을 받았습니다. 2020년에 17년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그 소원이 된 이유가 저희 선친께서 유서를 썼어요. 유서를 썼는데 그 유서에 할아버지 독립운동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유서를 왜 썼냐면 그 선친께서 신익희 씨랑 방공 활동을 했어요. 저희 선친은 한의사면서 약간 좀 신수경 장군 무신 그런 어떤 기운이 있었는지 일제시대 때는 항일운동하고 또 방공 활동을 했어요. 해방 후에는. 그래서 신익희 씨랑 방공 활동하다가 이북으로 가셔가지고 정치 공작대로 김일성 암살 조직으로 정치 공작대가 암살 조직이거든요. 지금 이제 잘 모르시지만 그래서 암살하는 조직에 들어가서 북한에서 활동하다가 걸렸습니다. 걸려가지고 이게 나오셨죠. 그리고로선 단절이 됐는데 그 뒤 6.25 터지고 나서 알아보니까 가족들이 북한에서 고문당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저희 선친께서 한 일주일 동안 막 우시고 벽에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유서를 씁니다. 그 유서의 내용에 독립운동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다 잊어먹었는데 그 얘기만 울컥해서. 근데 그 유서 쓴 나이가 제 나이에 60대. 그때 저희 형님이 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북한 가족을 놔두고 그 유서를 썼을 때 그 아버님을 생각하니까 제가 4년 동안 서운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서원을 해가지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서원했는데 지문이 나왔어요. 지문이 나와가지고 독립운동한 헌병대 헌병한테 고문 받은 일지가 나오면서 선친의 지문이 나온 거예요. 그 지문이 나오면서 이렇게 소원이 인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과정에 이제 잘못된 그런 브로커들에 의해서 자기 이름이 아닌데도 들어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을 제가 이제 거치면서 역사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일제시대 때 이렇게
잘못된 역사를 내가 고치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결심을 좀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고고학 박사로 제가 들어갔죠. 저는 이제 한의학 박사니까 석사 생략하고 박사로 들어갔죠. 박사로 들어가서 박사로 한 4년 동안 했는데 들어가서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편하게 살 거를 병원장이 이과는 좀 쉬워요. 실험만 잘 나오면 됩니다. 한의학 박사는 실험 잘 나오고 결과를 잘 나오면 과학은 다 입증하잖아요. 다 누구나 인정해요, 과학은. 근데 문과는 인정 안 해요. 100년 전 이론 갖고도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맞다고. 그게 이과하고 문과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과 박사를 받고 나서 갑자기 문과 논문을 쓰려니까 쥐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과는 실험만 잘 되면 돼요. 문과는 논증을 해야 되고 그 문장에 대한 출처를 밝혀야 되니까 한 6개월 되게 고생했습니다. 새벽 멀어서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집에 가서 논문을 쓰려니까 이게 안 돼요. 환자보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10시에 자고 2시에 일어났습니다. 2시에 일어나서 어차피 이건 매듭을 져야 되니까 2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3시간 또 논문 쓰고 5시에 1시간 자고 병원에 왔습니다. 그런 생활을 한 2년, 한 3년째 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논문을 제가 이제 자료 조사해서 3년 만에 논문을 한 거죠. 1년 동안 논문 쓰는 요령을 배우고 공부하고 3년 만에 이제 제가 했는데 강동 육주에 대해서. 이 소책자를 보시면 이 소책자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보면 여기 보시면 소책자에 여기 소책자 있습니다. 소책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한반도 한사본 왜곡됐다라고 미의회에 버렸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의회에서 CIA에서 CIA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에 질의가 들어와요. 지금 중국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점령이 되면 이제 어떤 타 국에 의해서 점령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정권이 무너지면 북한은 중국의 속국이고 중국 땅이라는 것을 중국에서 주장하는데 너희 한국 정부 입장은 어떠냐라는 것을 공식으로 CIA에서 옵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왔을 때 뭐라 그러냐면 한사군 땅이었다. 역사학자들이 평양이 한사군 땅이었다라는 걸로 계속 그냥 보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나중에 북한이 정권이 무너질 때 중국에서 거기를 점령해도 괜찮던 논리를 우리 역사학자들이 제공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북한의 정권이 무너질 때마다 중국에선 단둥이라든가 그런 데서 다 이 장갑차를 오르는 게 뭐예요? 정권 무너지면 점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일성 마장 피살냈다. 그럼 거기 점령을 왜? 원래 우리나라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논리를 위해서 전 세계 교과서를 다 한반도 이 북한은 다 중국 땅이라는 교과서 지금 하버드 대학까지 다 됐다가 우리 이제 대한사랑 제가 이제 역사 광복 운동하는 그 대한사랑 회원 중 한 명인 정상규라는 분이 하버드 대학원을 다니다가 하버드 교과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항의했어요. 하버드가 고쳤어요. 작년에 그게 JTBC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작은 이제 발걸음이 돼가지고 하버드 고친 걸 통해서 호주나 이런 모든 전국에 있는 대학교 교과서들이 바뀌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사실 국제법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역사 강의라는 것은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얘기다. 후손들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학생들이 자라서 성인이 됐을 때 위정자가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요 국민들이 열광합니다. 우리나라 땅을 찾기 위해서. 그게 그렇게 해서 나온 전쟁이 뭡니까? 수나라 당나라 전쟁이에요. 수나라 당나라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그 역사를 이면을 보면 고고학적으로 고구려 평양이 한사군 땅이었고 우리나라 땅이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왜곡된 역사를 위정자들 알면서 국민들한테 호도시킨 거예요. 그래서 수나라 고구려 전쟁이 일어났고 당나라 고구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는 부당소, 신당소의 왜곡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법적 투쟁이 돼야 되는 국제법상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소해야 돼요. 국제 그 심판소에 이게 잘못된 교과서 같은 걸 올려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역사학자들이 법을 모르니까 그냥 역사 문헌만 이렇게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여기 계신 분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같이 융합적으로 힘을 합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하신 분이 누구냐? 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면 12페이지에 최태영 박사입니다. 최태영 박사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일제시대 때 법학 박사시고 이분이 굉장히 석학이시죠. 근데 이분이
70세 때 상고사를 공부를 해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고사를 70대 공부하면서 거기에 그 굉장히 그 조예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워낙 이분이 많이 왔고 일본 왕실 독립 왕실 그 거기 밑에 지하실에 사장된 역사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뺏어간 역사책이 수십만 권 있어요. 그걸 이분은 들어가서 다 보신 거예요. 볼 수가 있어요. 이 자기 인맥을 통해서. 보고 나서 그 잘못된 거를 뭘로 했냐. 상고사 인문이라는 책을 누구로 썼냐. 이병도 박사. 이 지금 역사학계에 거둔 이병도 박사는 같이 입문 했는데 이병도 박사를 죽기 전에 설득을 해서 당신이 가리킨 역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게 해서 그래서 고백한 그 결과 역대 왕조의 단군 제사가 일제 때 끊겼다라는 일을 이병도라는 그 이름으로 이거를 자기가 쓰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이병도 제자는 우리 선생님이 망령 들었다 그러죠. 약간 망령들. 그리고 인정 안 하지만 그리고선 돌아가세요. 이걸 자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설득하신 분이 법박자이셨던 최태원 박사입니다. 여기 박사가 서울법대 교수를 했어요. 예. 그렇다고 정년 퇴임하고 그 대학만 전공이 상법이거든요. 예. 저도 잘 알아요. 예. 청주대학교 그 대학원장을 했어요. 예. 그랬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예. 그분이 70세 때부터 상고사를 공부하신 거예요. 그 맞아요. 네, 우리나라 상고사 잘못된 거를 왜 법에 입각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미리 예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역사는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국제재판소라다 국제법사 할 때 힘을 합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해서 융합적으로 하는 일을 할 때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우리 병원에 초청해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과정을 말씀드리고 제가 좀 감정 격한 거 좀 양해해 주시고 우리 선침만 말씀드리면 갑자기 욱하게 가지고 여기 보면 이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근데 이 논문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후손들이 배우는 강동 육주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배우시고 저도 배웠어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인기 있는 고령과 거란 전쟁 거기 이제 국경선도 다 여기를 바탕으로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제시대 때 그린 거예요. 그리고 강동 육주라는 말 자체가 역사서에 없습니다. 육주로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강동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엄연히하면 강동이야죠. 압록강 이남이니까 강남 육주라 해야 되는데 강동 육주라는 건 사실 요하를 바탕으로 하면 거기 동쪽이에요. 예, 이 강남이죠 사실 이게 강동이 아니에요. 여기에 본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 책의 결론은 압록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신사변의 압록강이 있고요. 이 물수변의 압록강이 있어요. 이 압록강은 요하를 얘기하고요. 이 압록강은 지금 한반도 압록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사, 거란의 역사를 요사라고 하는데요. 요사에서 나오는 압록강은 다 이 글자를 씁니다. 왜? 여기서 싸웠기 때문에. 근데 그 뒤로 실학자들이 우리 정의학원 선생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역사를 많이 알 것 같은데 왜 그 한계가 있냐면 역사를 알려면 현장 답사를 해야 돼요. 직접 그 현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두 번째로 역사책이라든가 실학 이런 조선 그 왕조 실력도 구하기 힘듭니다. 책을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한정된 상태에서 역사에 대한 지명을 밝힐 수가 없었다는 게 한계예요. 근데 지금은요. 구글 치면요. 여기 역사에 나오는 지명들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에서 얘기하는 그 배경 뒤에는 산이 있고 물이 있고 그게 다 구글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 데이터베이스 역사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서 일반 사람들도 강동 육주 탁 치면요 육주에 관련된 그게 뭐 이게 다 나옵니다. 이렇게 뭐 고려사 저료 조선왕조 실록 거기 너무 많아요. 검색이.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쉽게 역사에 대해서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옳다 그러다는 것을 시민단체들이 이제 나서서 이게 지적하는 시절이 왔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거기에 이게 교수님들, 역사 교수님들한테 이제 항의도 하고 그러죠. 근데 제가 이제 왜 그런 역사의 관계이신 분들이 왜 왜곡된 거를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했더니 제가 이제 이러면 제가 이제 지도 교수신 분이 한 분이 그 복귀대 교수님인데 인하대 그 복귀대 교수님 친구분이 딸이 있어요. 그 딸이 복귀대 교수님한테 가서 역사 공부를 하라고 이게 복귀대 교수님 친구분이
이렇게 그 복귀 교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보내려고 했는데 그 딸이 한 달 있다가 아버지한테 아빠 내가 진짜 역사 공부하려면 인하대 복귀 교수한테 가서 이 전통 역사를 공부해야 돼. 근데 나는 그거 공부하면 나 취직 못해. 취직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할까? 그리고 아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전통 역사를 공부하면 그 역사를 이렇게 바탕으로 하는 역사 교수가 못 돼요. 어디 취직도 안 돼. 그럼 그거를 강요할 수 있을까요? 어떤 아버지가 말을 못한 그 얘기를 자기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사실 이렇다. 그 친구인 그 복귀 교수가 술 먹는 자리에서 저녁에 회식할 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다. 그래서 인하대에 들어가는 박사 들어가는 분들은 다 역사를 전공하는 분들이 아니라 저같이 부전공으로 직업이 있으면서 부전공을 하는 분들이 100%입니다. 그분들 뭐 꺼릴 게 없잖아요. 나이도 많고 뭐 그런 분들이야 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 돈으로 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대학원에 좀 진학을 하고 난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압록강이 이 북한의 압록강이고 여기가 강동육지다. 여기가 강동육지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고려의 이제 서경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고려의 서경을 얘기할 때 고려의 서경이 북으로는 산과 언덕을 등지고 삼면은 물로 막혔으며 성이 또 높고 험하여 서둘러 함락하기 쉽지 않으므로 성을 둘러싸고 진영을 펼쳐서 그들을 압박해야 된다 해주고 김부식이 서경 천도설을 주장했던 묘청을 치기 위해서 서경이 어떠한 곳인가를 설명하는 곳이에요. 서경이 어떠한 곳이다 삼국사기에 설명했는데 북으로는 뒤로는 산과 언덕이 있고 물로 이렇게 막혀 있다. 근데 그거를 평양으로는 해당이 안 되고 어디냐면 요양은요 호나하고 태자 사이에 요양이 있습니다. 지금도 구글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으로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설명은 정확하게 삼국사기의 서경을 설명한 내용하고 부합합니다. 자, 그럼 강동 육주 위치를 한번 볼까요? 철주 남쪽으로 시야가 있고 북쪽은 청하가 있고 서쪽은 요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 얘기를 어디냐면 요사에서 왜 요사에서는 그 얘기를 하냐면 고려를 침공하기 위해서 거란이 넘어왔잖아요. 그럼 거란에서는 적국의 상황을 자세하게 알아야 되고 적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으면서 거기에는 점령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전쟁에 임하는 그런 이 전투 어떤 경로라든가 그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철주는 남쪽으로는 시야가 있고 그리고 북쪽은 청하가 있고 그리고 서쪽은 요하가 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이 시야와 청하 사이에 있어서는 개원 중고진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럼 개원 중고진이 바로 철주라는 거예요. 철주. 근데 우리는 철주 어디에요? 여기로 이렇게. 그럼 일제시대 때 그 지명을 아래로 그냥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주를 보면 통주에 싸울 때 고려의 부대는 통주의 서쪽편으로 새 강물이 모이는 곳에 있었다. 그러면 보면 있었다. 새 강물이 모이는 곳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항을 했다 그죠. 고려에 대해서 거량을 싸울 때 고려가 새 강물이 모인 곳에 있었다. 그러면 새 강물이 모이는 곳에 통주가 있었느냐? 통주는 새 강물이 모이질 않아요. 지금 현재 통주를 보면요. 근데 여기에 보면 통주는 삼수지혜라고 청하, 요하, 사 여기에 다 이렇게 여기를 삼수지혜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사에서 얘기하는 거란이 전쟁이 일어날 때 그 배경을 설명할 때 지금 얘기하는 강동육주 그런 전투지 설명과 이 설명 또 역사학계에서 일부 교수들이 설명하는 주장하는 이 설명이 어느 게 맞겠냐 이거죠. 이게 맞거든요. 그리고 또 설명하는 게 보면 압록강을 건너 압록강하고 나란히 올라가다 보면 곽주에 이른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이제 거란의 성종이 쳐들어올 때 그 여진족을 잡아요. 여진족 포로를 잡아서 곽주를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그 여진족이 설명하는 거예요. 곽주를 가려면 압록강을 건너
또 압록강. 이게 이제 한자하고 영어하고는 같은 목적어거든요. 즉 바로 건너서 압록강을 건너서 따라서 그 압록강을 따라서 가다 보면 위쪽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한자는 문법이 영어와 똑같기 때문에 이거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곽주가 여기 있다고 그래요. 곽주. 그럼 압록강을 따라서 갈 수 있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건 아까 얘기한 유화 압록강을 따라가다 보면 곽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일이 다 이제 제가 요약해서 설명했지만 이런 모든 내용이 사실은 부합이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거란은 왜 그토록 6번 3차 전쟁이라지만 침공을 6번 했습니다. 왜 6번씩이나 고려를 침공했느냐? 왜? 강동 육주는 그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침공합니다. 왜?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도 침공한 거거든요. 계속 뺏으려고. 그냥 뭐 자기들 허세를 하기 위해서 한 건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 한 번은 1차 때 군사 시위를 했을 때 서희가 압록강 동쪽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송나라와 외교를 끊겠다. 송나라와 외교를 하지 않겠다라는 걸 약속받고 물러갔죠. 그건 군사 시위입니다. 그냥. 두 번째부터 6번째까지 침공은 직접 군사를 끌고 했어요. 왜? 강동 6주 280리 압록강 동쪽 280리를 도저히 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그 땅을 보면요. 여기 보면 고인돌이 여기 강동 6주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제일 많아요. 여기는 없어요. 그 왜 고인돌이 중요하냐면 고인돌이 옛날에 정치 그런 거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살기 좋은 쪽으로 간 겁니다. 그죠? 신석기 때 무슨 국가 개념 이런 거보다 살기 좋은 쪽으로 다 사람이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살기 좋은 쪽에 고인들이 많고 살기 어려운 쪽은 고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쪽 전라도 그쪽 평야지대에 많은 게 고인들이 많은 게 당연한 거예요. 옛날에 뭐 국가 개념으로 통치 개념으로 강제적으로 뭐 이동 못하게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고인들이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기는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고인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요동반도. 그래서 요동반도를 차지하는 나라가 바로 부국 강병한 나라라고 옛날부터 고려. 고구려가 그래서 요동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토록 싸운 겁니다. 거기 거란하고 이게 고려하고. 여기 이제 농작물이에요. 이 농작물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 가신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넘어가서 여기 보면 그 돌을 갖고 왔는데 철 함량이 많아서 산화되면서 붉게 보이는 돌하고 산화가 되냐는데 여기 돌에 캐 보면 구리하고 철이 많습니다. 그 만주에 그 철주 그 동산 그런 산은 그냥 캐면 철과 구리가 이렇게 풍부해요.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거기서 중국에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철광이 전 중국의 모든 철강의 대부분의 원료를 거기서 많이 캐치합니다. 요동에서. 그러니까 요동반도를 차지했을 때 거기서 철이 있으니까 그 구리철은 중요한 무기의 어떤 원료니까 그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요동반도의 소금 생산량이 요동지역의 소금 총량이 377만 4,713근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역사서에. 소금은 굉장히 중요해요. 소금은 옛날에 금하고 똑같았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생활이 어렵고 그러니까. 근데 그 소금이 요동반도에서 300만 근이 일어나는 게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영구라는 항이 있는데 거기에는 해안가가 아주 이렇게 바다 같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잘된 염전이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숲이 있어요. 나무를 뗄 수 있는 그런 거와 그리고 사시사철 온화한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비가 별로 안 와요. 비 오면 이게 말짱 꽝이거든요. 그런 모든 조건이 요동반도의 거기 영구항이라는 이런 데는 소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00만 근이라는 소금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여행을 해보시면 이제 지금은 중국 되게 쉽지가 않은데 잘못하면 이제 간첩법으로 몰리니까. 근데 여기 보면 여기 그 요동반도, 산동반도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요로 갔어요. 요로. 요동반도와 산동반도 사이에 묘도 군들하고 섬이 듬성듬성 있습니다. 여기 한 120km예요. 섬을 통해서. 근데 옛날에는 동력선이 아니거든요. 바람과 해류를 통해서 왔다 갔다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고구려 고려 때. 근데 여기는 그냥 건너갈 수 있어요. 이렇게 쉽게. 근데 여기도 쉽지가 않고 여기는 더 어렵죠.
여기를 가면 어떻게 되냐? 중국에 가면 완전 여기 본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해가 중국을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요 경로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를 차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왜? 여기를 놔두면 항상 뒤통수가 근질거려요. 자기 배후를 갑자기 어느 순간 치고 들어오니까 발해가 당을 친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고려 입장에서, 이 거란 입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뺏어야 돼. 그래야지 여기서 송나라를 진격할 수 있어. 송나라. 그런 이제 이 통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묘도군도거든요. 한 120km. 다련시. 여기서 여기로 가면 신라 왕성이고 여기로 가면 다려 왕성이에요. 요걸 얘기한 저기 도리비라는 그런 그 논문도 있습니다. 여기 넘어가세요. 지금도 이제 지도에 보면 묘도군도가 지도에 정확하고 대사도, 귀음도, 말도, 오도, 도리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여기 역사책에 보면 여기 보면 귀음도, 말도, 우호도 이런 것들이 대사도 이런 역사 기록에 묘도군도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면 여기 통로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항로를. 여기 가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동반도하고 요동반도를 연결하는 곳이 어디냐? 여기 이 요동반도의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차지하면 중국 본토를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옛날에 발해가 여기를 차지하고 고구려 여기를 차지하면서 여기 중국이 항상 뒤통수가 근질으니까 수나라, 당나라에서 여기 요동을 치기 위해서 여기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참 재밌는데 보면 우리나라에 이 보통 이렇게 그 보면 압록강 이남에 의주, 안희, 구성, 태천, 영변, 용천, 철산, 선천, 곽산, 정부, 가사, 안주 지금 강동육주라는 지명이 여기인데요. 이 지명은 두 개를 합니다. 하나는 내륙으로 가는 통로가 있고요. 하나는 해안으로 가는 통로가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해안 통로가 되게 쉽습니다. 왜? 내륙 통로는 산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산맥을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안 통로를 가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해안 통로로 갔다가 해안 통로로 가야 돼요. 근데 갑자기 경로가 해안 통로로 갔다가 내륙 통로로 가고 또 내륙 통로로 갔다가 해안 통로로 가는 경로가 전쟁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의 효율성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전투 경로가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해안 통로 이렇게 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역사서에 어느 지역을 거쳤다는 것을 밝힌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 지명을 한번 볼까요? 그 지명은 이렇게 출적 고려사 저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생략하고 원문이니까 넘어갔어요. 여기 보면 어떤 일이냐? 거란이 진격할 때 내륙 통로로 왔어요. 그러다 갑자기 거란이 해안 통로로 가. 그러다가 다시 이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안 가는 게 처음부터 왜 해안 통로로 오지 않고 내륙 통로로 왔다가 해안 통로로 가냐. 이런 경로가 왜 생기냐. 또 두 번째로 거란이 해안 통로로 와. 잘 오다가 갑자기 또 내륙 통로로 갑자기 올라가. 쓸데없이 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경로가 왜 생기느냐. 아까 요하의 지명을 이 압록강 이남으로 강제적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원래의 어떤 그 사료의 지명의 전투 경로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 제가 이 논문에 쓴 건데 이걸 하나하나 입증하면서 그리고 좀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대군이 압록강을 건넜는데 쭉 가다가 이게 뭐 동주, 각주, 기주, 영주를 점령했다. 그리고 나서는 어디 가냐? 노고단령에 도달하니까 그러고서 패배시키니까 왕순 그때 고려 왕께서 이제 화해를 하자 그렇게 표문을 보냈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이거를 이 동주, 각주, 기주, 영주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강동 육주 지명으로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황당한 거예요. 제가 이거 처음 내가 새벽에 하면서 이걸 이렇게 지명에 북을 집어넣으니까 야 이거는 황당한 전투 경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시죠? 제가 새벽에 황당해 가지고 보면 여기 보시면 이 거란이 와서 통주, 각주, 기주, 영주를 점령한 거예요. 여기를 보통 압록강 이남의 강동 육지니까. 그리고는 노고단령이 또 뒤에 있어요. 실제 지금 지명이 그 노고단령이 뒤에 있거든요. 노고단령을 또 점령하러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미친 짓이죠.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3일 만에 독파했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여기 갈 수가 없어요. 절대 노고달령은 3일 만에 기마병인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건너왔던 멀쩡한 거란군이 갑자기 노고달령을 하니까 고려해서 야 항복하자. 그러면 이게 그만 싸우자. 항복이 아니라 그만 싸우자. 화해 신청했다는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이걸 이제 발견해가지고 교수들한테 갖고 왔더니 잘했다고 이거 하나 진짜 이게 그런 된다고 실질적인 어떤 그런 사료가 된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강동 육주 지명이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육주 지명에는 제가 논문에서 얘기한 요하 옆에 있는 육주를 보면요 이게 징용로가 일자예요. 요하가 압록강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압록강을 건너 강동 이 강동 육주 여기 아니라 여기니까 여기를 점령하고 어디라고 해요? 노고달령을 한 거예요. 노고달령 갔는데 3일 동안 거란이 진격을 안 해요. 왜? 여기서 산맥이거든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산맥. 그러니까 또 고려에서도 여기 오면 직사리 고생할 거 알면서 아니까 또 가서 슬쩍 야 우리 화해하자니까 못 이기쳐 받아들인 거예요. 왜? 여기를 건너가려면 엄청난 그 산을 건너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평야지예요, 여기 평야. 평야니까 3일 만에 여기를 관통하고 노고달령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앞에 게 맞습니까? 이게 맞죠. 이거 누구나 초등학생이라도 이런 경로를 가는 거지 갑자기 압록강을 건너왔다 다시 뒤로 가서 가니까 또 우리 고려에서는 또 화해하자. 이거 완전히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전투 경로가 생긴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한반도 이남으로 모든 지명을 국한시키려는 반도사관이라는 식민사관, 반도사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이제 결론 이제 제가 이제 뭐 좀 길게 한다 해서 도움은 아니니까 말씀드리면 국력은 말이다. 국지 강약 제말. 나라의 강하고 약한 것은 말에 있다고 그런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은 지금으로 얘기하는 이 전차예요. 장갑차. 근데 그 말이 가장 양력하게 좋은 곳이 어디냐? 유화 근처의 그런 거기 평야지예요. 왜? 거기 풀어놓기만 하면 이런 잡초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뭐 여행하고 싶은 아니지만 그런 걸 다 먹고 그러니까 10만 마리 뭐 100만 마리까지 길렀다고 그래요. 이렇게 거란에서 뺏은 말을 이렇게 아니 저기 여진족에서 뺏은 말을 거란이 100만 마리까지 키웠다는 사료가 나옵니다. 그럼 100만 마리를 요 밑에 압록강 이남에서 키울 수 있을까요? 못해요. 거기는 산맥이 있고 산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철력, 무슨, 개원정, 초원지들에서 요와, 호나, 청하 다 같은 말들이 있어서 말들을 사육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여진족이 송나라 진종에게 말의 연간 1만 피를 제공했습니다. 이게. 여진족이 송나라 진종에게 말을 1만 피를 제공하니까 거란이 미워가지고 이게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고려로 하여금 여진하고 국교를 끊어라. 송나라하고 국교를 끊으라는 게 이 말이 다시 송나라에 가지고 거란을 치고받을 수 있는 무기가 되니까 그래서 그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거란군이 1차 침공을 해서 조건이 뭐냐? 송나라와 국교를 끊어라.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여진족이 말을 양육하는 곳이 어디냐? 지금 한반도 압록강 도저히 양육할 수 없습니다. 바로 유화라는 거죠. 큰 넓은 초원에서. 그래서 말은 18에서 55리터의 물을 매일 마시고 자기 몸무게의 1에서 2%에 해당되는 약 6에서 9kg의 건초를 영양소로 섭취한다. 이런 말의 수분과 건초의 섭취량을 볼 때 내륙 산간지대에서는 여진족이 송나라에 매년 1만 피를 제공할 정도로 사육하기 쉽지 않다. 한반도 압록강은 내륙 산간지대로서 말의 먹이가 되는 건초나 잔디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초원지대보다는 열악하다. 그러므로 여진이 대량으로 말을 키우고 먹이는 중요한 강인 압록강은 한반도 이 압록강, 실사변의 압록강이 아닌 요새에서 얘기하는 요하 압록강, 바로 물수변의 압록강인 그다라고 제가 이제 이게 결론을 물론 왜 그러냐면 이 압록강이 이 한반도 압록강도 압록강이다. 요하도 압록강이라는 사료가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존재해요. 그 존재하는 사료를 어느 한편을 손을 들기가 어려운 것을 저는 이제 이 역사 지리적이 아니라 융합적으로 경제와 군사 가치적인 면에서 그걸 이제 볼 때
왜 거란은 강동 육지를 그토록 뺏으려고 노고 있느냐? 그것은 거란의 이 유목민지잖아요. 그래서 농사터가 필요해요. 농경 그 지가 필요합니다. 그 농경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북한의 압록강 그 산악지대가 아니라 요하의 넓은 평야지대가 필요한 거예요. 이 거란의 어떤 기마민족은. 그래서 그토록 요동반도를 침공하려고 6번씩이나 침공한 거죠. 우리 고려. 근데 고려는 절대 그걸 뺏길 수가 없기 때문에 지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6번째 마지막 대첩이 살수 대첩이에요. 거기서 지키면서 요동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고려가 국력이 그나마 이게 버티고 이렇게 거란하고 같이 맞짱 뜰 정도 국력이 있어요. 거기를 뺏기면 다 마치 우리나라 얘기하면 전라도 평야지대를 다 뺏긴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국민들이 뭐 먹고 살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만주 천령 지역에 가면 여기 보면 말을 내뱉던 말시장에 그런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령에. 그래서 그 천령이 여러분이 강원도 천령이 아니에요. 강원도 천령이 아니라 만주의 천령입니다. 만주에도 천령이 있어요. 한반도 지명은 똑같은 만주 지명이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만주 지명을 한반도 이남으로 끌고 내려오는 게 일제시대 때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똑같이 만들어서 거기를 그냥 대입을 시킨 거예요. 근데 지명을 대입하다 보니까 전쟁의 전투 상황이랑 좀 자세하게 그 지명에서 싸운 것들이 안 맞아. 전투 경로가 안 맞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강동 육주가 맞다, 저쪽 요하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다르게 경제적으로 또 이제 이런 군사학적으로 제가 이제 전투 경로를 통해서 최초의 논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수들도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4년 만에 이거를 쓰고 이 내용을 또 유튜브에서 또 이제 강의해달라고 또 강의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 그 어떤 본인 어떤 사회 어떤 그런 거 있으면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이런 이제 민중적인 사회 그런 바람이 이렇게 그래서 거꾸로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그런 시민사회 어떤 그게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다행히 역사 그 관련된 분이 없어 그러는데 제가 왜 이분들이 왜 알면서 알아요. 그분들도 알아요. 근데 왜 안 고치나 했더니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지식인에게는요, 지식이 돈입니다. 재산이에요. 지식은 돈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생의 처방들이 있어요. 그거 다 돈이에요. 그걸 무조건 공개하라? 그것도 어렵죠, 사실은. 다 레시피가, 아니, 식당 주인한테 레시피 공개하라는 것은 자기 다, 재산을 다, 이게, 그런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버려라. 네가 잘못 알고 있다. 그것 때문에 박사 받고 교수 받고 그런 것들을 부정해라는 거예요. 부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 봐요. 제가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 저는 못할 거예요. 제 양심상은 아마 이렇게 있지만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젊은 교수들은 나와요. 젊은 교수들은 같이 합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뭔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면 그분도 그런 소수의 그런 분들이 그런 이렇게 역사 카르텔 같이 형성된 속에서 어떤 정의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스티스 아닙니까? 법이라는 것은 저스티거든요. 그래서 역사에서 저스티스를 실현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아까 보시면 여기가 요한은 초원지대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내륙 산간지대인데 여기 말을 킬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쳐들어오는데 여기까지는 일직선으로 3일을 오지만 여기서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들을 수 산간지대 어떻게 말 타고 갑니까? 할 수가 없죠. 이렇게. 그래서 거란의 6차 침공 목적은 육지를 포함한 요동반도의 고려의 서북계라고 합니다. 서쪽 북계. 강동 육지하고는 차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서북계는 경제적, 군사적인 가치가 큰 지역이기에 거란은 몇 차례의 전쟁을 통해 고려의 서북계 강역을 차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즉 거란의 전쟁 목적은 강동 육지를 차지하면서 경제적, 군사전력인 지역을 확보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볼 때 거란이 6차 전쟁까지 벌이면서 차지하고자 했던 육주는 압록강 이남의 강동 육주가 아닌 요동반도의 길목이면서 요하 주변의 지역에 있는 강동 육주다라고 제가 논문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사진을 볼 때 강동 육주는 여기다. 그래서 교과서를 바꿔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사회 활동하면서 제가 이제 이거 왜 사회 활동 딱 이거 한 가지밖에 없는데 교과서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들의 후손들이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잘못된 교과서를 배우고 있어요. 지금 압록강 이남으로 다 그림 그리고요. 천리장성 다 그리고 있어요. 맨날 우리나라는 축소되고 남한테 침략당하고 맨날 그런 것만 이게 집어넣었어요. 그게 다 반도사관이고 식민사관이거든요. 그걸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교과서 바꾸는 그런 모임 있을 때 여러분들 초대해서 한번 법학자로서 이렇게 한번 제시해 주시면 같이 힘을 합해서 정부에 탄원서 내고 또 감사할 때 그래 교과서 이런 부분을 과연 이렇게 하느냐 이런 걸 주장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이게 차별을 보고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들하고 싸우지 않고 음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대학을 갔냐면 동기를 말씀드리면 인하대 융합고고학과 그래도 그나마 그런 이런 역사를 제대로 가르친 교수님도 있어가지고 하는데 거기를 폐쇄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한 4년 전에 거기 총장 통해서 그런 걸 들어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과하고 교수님들 지킬 수 있습니까? 했더니 대학원으로 많이 가면 된대요. 학생이니까 많이 가면 네, 그래서 우리 대한사랑에서 제가 이제 대한사랑 그런 역사 활동하는데 그럼 나도 들어간다. 다 들어가자. 이제 대한사랑 회비로 해가지고 다 같이 거기 가서 10명이 들어갔습니다. 10명이 딱 버티고 앉으니까 그게 이제 이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이 지도교수 이 도장을 찍는데 그 조교가 전화가 왔어요. 이게 제가 이게 얘는 복귀대 교수는 도장을 찍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지도교수로 찍을 수 없다. 복귀교수 아시잖아요. 이렇게 찍을 수 없다. 왜 그랬더니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건데 그럼 교수 보고 논문 그 도장을 못 찍으면 뭐예요? 지금까지 공부한 학생들이 다 졸업 못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교수한테 가면 다른 교수들이 이 논문 인정 안 하니까 도장 안 찍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남채 교수님이 거기 이제 학장이라 얘기했더니 아주 심각해가지고 행정 불러가지고 이게 문항을 보니까 이 복귀대 교수가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 문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학교 규칙을 살짝 이렇게 틀어서 해석하면서 못 찍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도교수 도장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논문이 발표하면 그 논문에 대한 대항하고 이거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논문은 안 나오고 뒤에서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 그런 목소리를 내는 그 교수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게 아직까지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죄송하지만 역사학계는 아직까지도 좀 후진국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 속국이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역사학계에서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왜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었던 적이 언제 있었느냐. 역사학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거든요. 고구려가 900년 역사예요. 진시황 이렇게 떠드는데 10년밖에 안 됩니다. 왕조가 중국의 왕조가 200~300년 이상 된 적이 없습니다. 고려 왕조 500년이고 중국 왕조 800~900년이에요. 근데 그거를 역사학자들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잠잠한 거예요. 안타까워요. 거기에는 이와 같이 그런 하나의 그런 있다. 만약 그 과학계나 법학계를 무시했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법학 그 박사들이라 학회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과학계에서 가만히 안 있죠. 근데 역사학계만은 아무래도 그런 카르텔에 의해서 있는 거를 지금 현재 소수의 그런 교수님들이 그런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좀 제가 간략 하나만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대한사랑에서 이거는 뭐 이념, 좌우, 종교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목사님들 계시고 신부님 계시고 스님도 계셔요. 거기에서 이 대한사랑이라는 그 현재 여기에 보시면 뒤에 여기에 회원 가입하면서 매달 10,000원, 20,000원, 30,000원 아니면 뭐 5,000원 하면 5,000원 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적어서 주시면 여기 이제 서류가 있으니까 식사하면서 제가 여기다 놓을 테니까 적어주신 분들 제가 정의원으로 등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촌지를 모아서 우리 대한사랑 전달하면서 역사 광복하는데 좀 후원하도록 쓰겠습니다. 많은 노화공정은 너무 공정이 아니라 지금도 중국 가면 고구려는 중국의 변방이다.
그렇게 여기 공공의 팻말에 써 있습니다. 고구려는 중국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이 이제 희정이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요즘 그 하고 있는 드라마 예. 고려 거란 전쟁 있잖아요. 그게 이런 걸 고정하고 제대로 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드라마 필요하다고. 예? 그럼 그냥 드라마 거기는 그냥 사건 중심으로 한 거고 어. 요걸 지금 하면 이제 역사 학교들 워낙 크니까 예. 그렇지 않으니까 그 빨리 이야기해 그 각본 작가한테. 저기 시장님 별개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 예, 예, 혹시 그 증산도 관계에서 또 그 이쪽 계통에 연구가 별도로 아니요. 여기 대한사랑에는 천주교 아까 얘기한 기독교 그리고 모든 종교 민족 종교 분들이 많이 망라 있는데 저기는 여기에는 종교에 상관없이 이념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도 후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님도 후원하고 그렇게 하면서 역사 광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이 사실은 국익은 좌우 이념이 없으니까 종교를 상관없이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같이 동참해주자는 마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 말이에요. 중국에 대해서 조금 두 가지만 얘기를 하는 예, 예, 거예요. 예. 근데 그 중국 정부에서 한국 사람들이 관도에 많이 산다고 그래서 연변에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연변에 의사 선생님이 그 연변에 그 중국 사람들 또는 한민족 사람들 아프면 무료로 이렇게 진료를 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동상에 서 있더라고요. 그 연변에 그걸 내 눈으로 보고 야 참 훌륭한 의사님이다. 그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역사 얘기를 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또 이 금나라에 대해서 나한테 저 금나라의 그 무덤 김한보신데 관광 안내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겸수왕님이 고려의 왕건하고 원래 전쟁을 해야 하는데 많이 피를 흘린다. 그래가지고 자율적으로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낙랑공주도 왕건이가 이렇게 부인으로 해줬고 또 마이태자는 금강산으로 갔고 근데 다섯째 아들이 있었는데 경수왕이 그런데 첫째하고 둘째 다들 금강산으로 갔어요. 그건 좀 교수님 좀 그래? 식사 시간 지금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 이따 얘기할게요. 네, 마지막 식사가 12시부터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지금 저는 토론이랄까 이것보다는 질문 먼저 잠깐 해주시고 한 2분 정도 질문 받고 진행 끝 마치겠습니다. 네. 네, 조금 헷갈려서 그랬는데 그러면 신 박사님께서 주장하시는 서북계가 원래 강동 압록강 강동 육지다라고 한다면 그쪽에 있던 통주나 귀주 같은 지명을 현재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압록강 이남의 강동 육주라고 주장하는 곳에 똑같은 지명을 일제가 옮겨와서 똑같이 박아냈다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일본에 군산이 있어요. 같은 지명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중국, 북한, 우리 한반도, 일본에 같은 지명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공공학에서 그걸 정해야 돼. 이렇게 이덕규 교수 책을 내가 많이 봤는데 백제 22 담로랄지 판단국에 가면은 저 중국 남쪽 땅이 다 백제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역사는 이제 한국으로서 연구는 좋은데 지금 이제 이렇게 흥굴이 나오고 그다음에 유물하고 대비가 잘 안 되는 점이 많아요. 저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더 보완해서 설득해. 제일 중요한 게 중국 사람들이요 정식으로 인정하는 게 한자는 노미족이 발명한 거다. 문자로서 이건 다 인정해요. 말 안 해요. 오, 진짜. 절대로 말하죠. 아니 이모당이 그랬잖아. 그러니까 중국 서해가 아주 이쁘다고 그러니까 우리 누가 가서니까 당신네 사람들 맞는 게 그것도 모르냐고. 이모당이 그랬어. 그런 학설도 있고 그것도 아니 학설이 아니에요. 말을 안 해요. 다 인정합니다. 이거 이론이 없어요. 그다음에 일본 천황계가 백제계인 거에 대해서 책들이 다 알고 있어요. 말을 잘해요. 옛날 말 고고학 안 하는 게 두 가지. 일본과 중국이 말하는. 고고학이나 역사를 공부할 때 국경 문제 공부할 때는요 우리가 이제 하나의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라인
이 선의 개념의 국경은 근대의 국립니다. 지도가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어느 라인을 근거로 거기부터 국가 영토했다는 개념은요 근대의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과거에는 성을 중심으로 어떤 지역이 있으면 백제성도 있고 신라성도 있었고 고구려성도 그 뒤에 이제 또 나오는 이제 고구려성도 인더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주라고 알아서 한 500세대 많아야 2000세대, 3000세대밖에 안 되는 지역을 통괄한 경제 관할권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의 어떤 지도는 라인으로 그래서 다 통째로 이게 다 한나라 땅이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고구려성도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백제성, 신라성도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 라인을 그려서 그 라인의 이쪽은 다 중국 땅, 한나라 땅, 아니면 고구려 땅이라고 생각하는 좀 약간 좀 어렵고 제가 보니까 이 라이아나 존의 개념, 영역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근데 그 영역이 점점 퍼져서 완전히 그 지역은 완전히 그 나라 영토인 경우 있어요. 아예 다른 데 못 들어오는 폐쇄된 영역이 있고요. 폐쇄되지 않고 개방된 영역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담로도 개방된 영역으로서의 하나의 실크로 같은 성이 거기 하나씩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렇게 개념을 좀 국경선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고 식사를 예, 잠깐만. 그러면 지금 마지막에 두 분이 오셨는데 우리 고진영 선생님. 간단히 인사해. 반갑습니다. 저는 배우 고진영입니다. 예. 우리 저기 신원장님보다도 더 오래 전에 임금님을 그 치료하는 주치 어의 역할을 상부에서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인수대비도 그렇고 뭐 대장금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아시는 드라마에 그 어의를 주로 했는데 그 혼돈하지만은 사실 그 뭐 시대에 따라서 좀 달랐지만 임금은 돌아갔으면 같이 죽어야 돼요. 아니면은 운이 좋으면 유배를 보냈거나 그런 불행한 경우들도 있었는데 제가 인수대비에서는 그 감독님하고 친한 관계로 임금이 죽었는데도 몇 번 더 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드라마는 픽션이 기본이거든요. 이제 작가들이 오랫동안 이제 그 공부하고 원장님 같은 분들 찾아뵙고서 이제 그 원고를 쓰거든요. 그럼에도 조금 이제 틀린 경우가 있는데 저기죠 픽션이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연인 출연했어요. 그래서 총나라에 가서 그 잡혀있는 딸을 환송시키기 위해서 70냥을 들고 갔는데 돈을 더 내라고 그래서 그 구하지 못했어요. 그때 감옥에 있던 딸이 보고서 총나라에 그 나쁜 놈의 칼을 빼서 자결했어요. 그런 드라마를 찍었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고진영입니다. 그다음에 저 이진주 선생님. 네. 인사 간단하게 인사. 네.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이진입니다. 김기 선생님과 인연으로 오늘 여차저차해서 오게 됐고요. 독일에서 공부했고 현재는 아이를 가르치고 강의하고 그리고 가장 결승 관심사는 소외계층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베네핏 콘서트나 그분들을 위한 저희 재능을 사용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두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두 대표님이 김두한 교수님과 신민식 박사님께 모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앞에 좀 앉으시고요. 나머지 계신 분들 뒤에 서갖고 기념 촬영 한번 하고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셨는데 간단하게 박필호 변호사님. 아까 인사. 저도 이제 한 30년 넘게 해외에서 쭉 미국하고 또 뉴욕에서 이제 변호사 생활 쭉 하고 그러고서 한 6, 7년 전에 귀국했습니다. 그 귀국한 이름이 이제
뭐 요즘은 시대가 좀 좋아져가지고 한국에 앉아서도 이제 또 일을 미국 일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뭐 조금 제가 세월이 지나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일은 많이 하지 않지만 그래서 또 몇 군데 이렇게 와보니까 참 훌륭하신 분들 많고 또 오늘 같이 좋은 내용으로 또 얘기를 해주시고 해서 또 이런 모임 초청해 주신 우리 김 회장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뭐 여러분들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 제가 생각할 때 요쪽 밑에는 여기 좀 가서 서시고 위로는 다 일어나면 못 찍으니까 좀 앞으로 좀 가서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서서 입을 배경으로. 뒤로 좀 당기면 안 돼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뒤에 서실 분들 뒤에 서실 분들 요짝이 서야 되기 때문에 저도 습관이 절반 뒤에 앞으로 좀 사이사이에 의자를 빼야 돼. 아니 사진이 나오나요? 저 한번 봐주세요. 그 회장님 열면 뒤로 이렇게 이렇게 좀 회장님 여기 앉아보세요. 나올라나? 옆으로 의자를 저걸 좀 뒤로 밀고 이렇게 빼면 다 나와요? 다 나와.